우리는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이곳에서 머무를 계획이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내 이름은 스테프이고 남편 피트 그리고 아들 헤이스와 함께 우리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며 마지막으로 왔던 건 약 18개월 전이다. 이번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을 하게 되었고 전기차를 빌려 전국을 직접 이동하며 여행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한다. 어젯밤 늦게 서울에 도착했고 지금은 본격적인 로드트립이 시작되기 전 며칠 동안 서울에 머물며 준비를 하고 있다. 동시에 장을 보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다시 방문하고 친구도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서울 첫 일정은 조금 뻔할 수도 있지만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제수도 함께했다. 우리는 예전에 런던에서 같이 지냈던 인연이 있는데 무려 10년 만의 재회였다. 이곳에서 육회를 맛보고 막걸리도 함께 마셨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음식을 경험하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날은 날씨가 정말 완벽했다. 서울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싶을 정도였다. 특히 4월 2일 벚꽃이 피기 시작한 시기라 도시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든 듯한 느낌이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더 많은 벚꽃을 보게 될 예정이라 더욱 기대가 됐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온통 사람들로 붐비는 베이커리 겸 카페를 찾았다. 이미 여러 번 방문했던 곳이지만 여전히 인기가 많았고 빵과 커피를 사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잠시 후에는 박물관도 들을 계획이었다. 서울의 좋은 날씨 덕분에 모든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하루는 다소 정신없이 흘러갔다.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답게 웃음과 소란이 계속 이어졌다. 우리는 국립민속박물관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고 이후 저녁에는 삼겹살을 먹었다. 밤에는 이을지로에서 친구와 술 한잔을 하며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이야기를 나눴다. 노가리 골목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분위기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서울에 온 지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1년 반 만에 방문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다. 어제는 오랜만의 만남과 재회에 집중한 하루였다면 오늘은 본격적인 로드트립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피트는 아들 헤이스와 함께 차를 픽업하러 갔고 나는 잠시 개인 시간을 가지며 페이셜 관리를 받으러 이동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뷰티 케어를 꼭 경험해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였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로 했다. 제스와 함께 클리닉으로 향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피닉스 클리닉이었다. 도착 후 의사 김 박사와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는 매우 친절했고 설명도 자세했다. 상담 분위기는 편안했고 나와 제스는 어떤 치료를 받을지 정확히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새로운 경험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한국에서 이런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모든 관리가 끝난 뒤 우리는 다시 피트와 헤이스와 합류했다. 두 사람은 차를 무사히 가져왔고 우리는 이동 중에 우연히 식당을 발견해 들러 오리를 먹었다. 나는 아직도 방금 받은 피부관리 경험이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졌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 의사 김 박사는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고 경험 자체도 매우 부드럽고 편안했다. 그래서 나는 이곳을 충분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계속해서 서울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떠나 있던 사이에도 계속 변해 있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 있던 18개월 동안 새로운 맥주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궁금증이 생겼다. 어떤 제품인지 어떤 맛인지 모두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지인은 그것이 진로 계열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소주와 연결된 브랜드에서 나온 맥주였다. 그 맛은 어딘가 덴마크를 흉내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실제로는 덴마크에서 온 것이 아닌데도 묘하게 북유럽 감성을 따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처음 마셔보며 그 독특한 느낌에 웃음을 지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른 경험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예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남편과 나는 과거 상하이에서 생활했을 때 마실 수 있는 외국 맥주는 대부분 투보그였다. 이후 인도 뭄바이로 이동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외국 맥주라 하면 칼스버그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의도치 않게 덴마크 맥주를 계속 마셔온 셈이었다. 잠시 후 우리는 새로운 차를 보러 이동했다. 남편은 차를 공개하려 했지만 먼저 눈을 감으라고 했다. 우리는 안내를 받으며 이동했고 기대감이 점점 커졌다. 어떤 차인지 어떤 색인지 전혀 모른 채 따라갔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차가 공개됐다. 흰색 차량이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차 옆에는 작은 장치들이 붙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예전부터 영상에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댓글로 답을 달아주던 경험이 떠올랐다. 그 과정이 이번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과거 한국에서 촬영했을 때 차량에 붙어 있던 파란색 물체가 무엇인지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 질문 하나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이미 답이 알려진 사실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설명해 주었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의 유머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같은 질문을 던졌다. 차량문에 붙어 있는 그 파란 장치는 무엇인지, 어디서 구하는 것인지, 원래 차량의 기본으로 장착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구매해야 하는 것인지 모두 궁금했다. 이런 사소한 궁금증조차도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진지하게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하며 독특한 경험을 했다. 주차 시설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차량이 들어가면 내부에서 이동하며 회전하는 구조였다. 처음에는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드러웠지만 곧 방향이 바뀌며 아래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매우 정교했고 효율적으로 보였다. 우리는 그 구조에 감탄했고 실제로 비용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본격적인 로드트립 준비가 계속됐다. 다음 목적지를 향하기 전 우리는 노브랜드로 이동해 간단한 간식과 여행용 먹거리를 구입하기로 했다. 이동 시간은 길지 않지만 여행에는 언제나 간식이 필요했다. 무엇을 살지 고민하며 매장을 둘러봤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었고 그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담아갔다. 이어서 다이소도 방문할 계획이었다. 자동차 관련 용품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예상과 조금 달랐다. 결국 우리는 다시 간식을 더 사게 되었다. 여행 준비라는 명목 아래 계속해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단 며칠 머물렀을 뿐인데 모든 일정이 매우 빠르게 흘러간 느낌이었다. 우리는 이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체크아웃을 준비했다. 이번 숙소는 이전에도 머물렀던 위오스테이였다. 명동 충무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여러 지점이 있는 숙소였다. 이곳은 서비스드 아파트 형태로 매우 현대적이고 깔끔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기술적으로도 잘 갖춰져 있었고 공간 구성도 단순하면서 세련돼 있었다. 우리는 이곳을 매우 좋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방을 간단히 둘러보며 소개했다. 침대와 식사 공간이 함께 있었고 주방도 갖춰져 있었다. 한국집의 특징 중 하나인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한 단계 내려와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는 구조도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서울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마치 잠시 떠나 있었던 사이 세상은 계속 변해 있었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다시 들어온 느낌이었다. 한국을 떠나 있던 18개월 동안 새로운 맥주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진로 계열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했고 소주 브랜드와 연결된 맥주라는 점이 흥미로웠다. 우리는 처음으로 그것을 마셔보며 그 맛을 느껴봤다. 묘하게 덴마크 느낌을 흉내내는 듯한 인상이 있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만큼은 북유럽을 떠올리게 했다. 이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기억으로 이어졌다.
과거 우리는 상하이에서 살 때 투보그를 자주 마셨다. 그때는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외국 맥주가 대부분 그것뿐이었다. 이후 인도 뭄바이로 옮겼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국 맥주라고 하면 칼스버그가 대표적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의도치 않게 덴마크 맥주와 계속 인연을 이어왔던 셈이었다. 잠시 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는 새로운 차를 공개받기 위해 이동했다. 남편은 차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눈을 감으라고 했다. 기대와 궁금증 속에서 우리는 안내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어떤 차량인지 어떤 색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순간 흰색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변 공기는 묘하게 긴장감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차 옆에는 파란색 장치들이 붙어 있었고 우리는 다시 한번 궁금증에 빠졌다.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떠올랐다. 우리가 영상에서 질문을 던지면 시청자들이 댓글로 답을 달아주던 순간들 말이다. 한국에서 촬영하던 시기 차량에 붙어있던 파란 장치가 무엇인지 물었던 적이 있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수많은 댓글이 다시 설명을 달아주었다. 그 기억은 우리에게 작은 웃음 포인트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파란 장치는 무엇인지, 어디서 구하는 것인지, 차량의 기본으로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따로 구매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단순한 장치 하나가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는 주제가 되었다. 이후 우리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다. 주차 시스템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었다. 차가 들어가면 내부에서 자동으로 이동하고 방향을 바꾸는 방식이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공간이 회전하고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 시스템은 매우 독특했고 효율적이었다. 기술적인 완성도에 감탄이 나왔다. 그리고 비용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을 들으며 놀라움은 더 커졌다. 이제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전 간단한 준비를 위해 노브랜드로 이동했다. 길지 않은 이동이지만 로드트립에는 항상 간식이 필요했다. 매장 안에서는 특별한 계획 없이 필요한 것들을 골랐다. 그리고 이어서 다이소도 방문했다. 자동차 관련 용품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생각만큼 원하는 것은 많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다시 간식 위주로 선택을 이어갔다. 여행 준비라는 이름 아래 계속해서 물건들이 쌓여갔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다. 단 며칠뿐이었지만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었다. 짧지만 강렬했던 도시 체류였다. 우리는 체크아웃을 준비하며 마지막 정리를 했다. 이번 숙소는 이전에도 머물렀던 위오스테이였다. 명동 충무로 지역에 위치한 지점으로 여러 곳에 운영되는 곳 중 하나였다. 서비스도 아파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고 매우 현대적이고 깔끔한 공간이었다. 우리가 특히 좋아했던 점은 구조의 단순함과 기술적인 편리함이었다. 전체적으로 매우 정돈된 느낌이었다. 방을 둘러보며 공간을 정리했다. 침대 공간과 식사 공간이 나뉘어 있었고 주방도 잘 갖춰져 있었다. 한국집 특유의 구조도 인상적이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한 단계 내려가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떠날 준비를 마쳤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레고랜드를 향한 길, 그리고 한국 로드트립의 본격적인 시작. 우리는 이 여행의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구독과 알림을 통해 다음 여정을 함께 따라와 달라.